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세 남자와 함께하는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한 번만 하고 끝날 줄 알았던 우리 방송이 벌써 네 번째 시간을 맞게 됐습니다. 예, 진행을 맡은 허유로 아나운서고요. 자, 세 분 소개해드리죠.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근택입니다. 네, 그리고 김태훈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월요일 녹화로 약속을 했다가 이번 주는 특별히 화요일로 잡았었습니다. 그게 원래대로 예정대로라면 오늘 이제 그 조국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것 같다. 그래서 그 내용 보고 얘기하자 했는데 결국 청문회는 무산이 됐고 어제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그 얘기 한번 쫙 오늘 거의 뭐 어쩔 수 없이 현안이 가장 큰 현안이 이거다 보니까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준석 최고위원도 이제 좀 화제가 되시기도 했었는데 그 얘기를 또 잠시 후에 나눠보고 홍콩 다녀오셨잖아요. 예,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그곳 사실 또 주말마다 대규모의 시위가 계속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홍콩도 나오고 있는데 직접 보시니까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에 이제 그 처음으로 총성이 울렸다 그래가지고 그 홍콩인 대학생들이 국 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생 단체 한국과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갔다 오게 됐는데 가보니까 진짜 제대로 시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보면 그 홍콩이라는 곳이 시위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자신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도 유튜브 방송에도 한번 보도된 적이 있지만은 그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노래를 이제 개사해서 부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알아듣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국에 강한 이제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것인데 이걸 외면하는 게 과연 맞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시위를 하는 방식을 어디서 배웠냐라고 하니까 제가 2004년인가 2005년인가 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시위라는 거를 2004년, 2015년에 그 WTO 때문에 홍콩에 원정 시위 온 한국 농민분들 보면서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때 그 기억들을 살려가지고 바리케이트도 치고 이렇게 뭐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참 제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은 굉장한 강경 진압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으로도 돌고 있지만 뭐 지하철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제압하는 모습. 그런 지하철 안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최루 스프레이 같은 걸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딘가 경찰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걸 촬영하고 이렇게 어쨌든 강경 행동을 못하도록 이제 제어하는 게 저희 외국에서 간 사람들의 역할이었으니까. 거의 뭐 10분 간격으로 장소 옮겨다니면서 계속 촬영하고 또 라이브 방송하고 또 경찰들한테 항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도 사실 그게 좀 저는 정말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 홍콩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 영국과 호주, 미국 정도는 굉장히 이제 좀 유대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기본적인 인권의 가치에 대해 정당 입장에서 우선 의견 표명하는 게 지금 바른미래당 외에는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공식 논평이 나온 것이. 저는 하다못해 자유한국당 윤상현 외통위원장마저도 이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얘기했지 그 외교에 있어서 명분론과 실리론이 있다면은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극단적인 이제 명분론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중국이나 아니면 이런 홍콩 문제에 있어서는 실리론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보조를 맞춰야 된다. 분명히 실리를 따지면서도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가나 뭐 정당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아니면 지금 말씀처럼 이제 뭐 님을 위한 행진곡 저도 부른 거 봤는데 광주 쪽에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게 국가 차원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미국이야 당연히 힘이 있고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떤 카드로 쓸 수 있지만 영국은 당연히 본인들이 100년 동안 다스렸던 나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럴 입장은 안 되지 않는가. 나라 국가적으로 제가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일단은 뭐 오늘 그냥 가볍게 그 이준석 의원 주말 잘 보내셨냐 이 얘기로 물어봤다가 물론 잘 보낼 수는 없는 주말이셨죠. 워낙 아니 거기 있는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럼요. 죽고 사는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제 제가 본 기사 중에도 그 응급 구호 요원들이 치료를 못하게 막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
상당히 가슴이 아픈 그런 이야기들이 좀 오늘 많이 저는 들려왔습니다.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자유라는 거는 네. 쉽게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원래부터 억압돼 있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어쨌든 자유롭게 살던 분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위기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억압태제로 저는 가기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가장 이번에 가면서 진짜 눈물이 났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그 영국 총영사관이 있죠. 그 앞에 이제 시위대가 몰려가더니만은 그 손에 자주색 여권을 꺼내듭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영국 여권이거든요. 우리도 영국 시민이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어 달라.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소리 듣다 갑자기 어떤 분이 한 분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전 모르는 노래였죠. 근데 뭐 가사를 들어보니까 로드 세이브 더 퀸 이런 거 보니까 국가가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저는 여왕이 영원하라가 아니 그죠? 충격이었던 거니까 보면 우리나라는 우리는 과거 식민 지배가 너무 안 좋은 기억이었고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기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동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제 치하의 그거를. 근데 그들은 지금의 현실이 닥치게 될 현실이 얼마나 두려우면은 오히려 그 당시에 총독 체제였거든요. 거기는 그렇죠. 총독 체제의 식민지 체제를 다시 갈망한다는 게 저는 와 진짜 이거 자유를 뺏어간다는 약간 말한 것처럼 그 정도로 무서운 일이구나 사람들한테 이걸 느꼈죠. 네. 홍콩과 관련된 이야기 이것도 언제 한번 주제로 한번 잡아보는 것도 참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